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강승현, 27살의 회사원이다. 내가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그 후 한동안 나는 외가댁에서 살았었는데 그 집엔 미나라고 하는 동갑내기 사촌도 살고 있었다. 미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둥이였다. 하지만 성격이 고약해서 툭하면 내게 음침한 장난을 치곤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혼하고 돌아온 엄마를 못마땅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눈밖에 나지 않도록 미나를 조심해야만 했다. 엄마는 엄마대로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미나가 무슨 짓을 해도 못 본 척 넘어가곤 하셨다. 심지어 살아있는 벌레를 내게 먹이려고 하거나 내 밥에 쓰레기를 넣는 장난은 일상다반사였다. 미나는 눈이 펑펑 내리는 날 강에 나를 밀어넣기도 했고 땡볕이 내리쬐는 날씨에 나를 창고에 가둬놓기도 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처음엔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여긴 왜 다쳤어? 내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미나가 밀었어. 너무 아파. 내려가다 살짝 부딪힌 건데 승현이가 멍 때리다 넘어진 거예요. 참고로 이때 내 팔은 금이 갔었다. 우리 아이가 크게 다쳤을 경우 보통의 부모라면 상대 아이가 조카든 뭐든 무조건 호부터 내줬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엄마는 그런 평범한 부모가 아니었다. 계단에서 네가 넋을 놓는 바람에 미나한테 방해가 됐잖아. 왜 그랬어? 미나한테 사과해. 나는 아직 5살이었지만 엄마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게 있었다. 이 집에 내 편은 없다는 것을. 우리 모자일엔 관심도 없었던 삼촌네와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런 엄마 말엔 동조했다. 그 이후로 미나의 장난은 더욱 심해졌고 내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장난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결국 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런 생활은 이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 운동부 추천을 받아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가게 됐다. 드디어 10년에 걸친 지옥 같은 생활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스포츠용품 제조회사에 취직했다. 외가댁을 나온 이후 딱히 그 집에 찾아가 보진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엄마가 갑자기 우리 회사로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다. 엄마한테 내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니 우리 회사로 전화를 건 것이었다. 솔직히 엄마 전화를 받고 싶지는 않았지만 엄마와 불화가 있다는 소문이 회사에 퍼지는 건 더더욱 싫었다. 그래서 이야기만 대충 듣고 끊어버릴 작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승현이니? 큰일 났어. 미나가... 미나가 뭐 어쨌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같으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 잠깐만! 미나가 큰 병에 걸렸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라. 엄마의 말에 따르면 몇 개월 전 미나 몸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검사 결과 급성 혈액암 판정을 받은 모양이었다. 병을 알게 됐을 땐 이미 말기까지 진행된 상태였고 반년도 채 못 살 거라는 판정을 받은 듯했다. 내 청춘을 암흑으로 만든 장본인이 미나였고 지금도 어렸을 때 겪었던 굴욕의 나날들이 생생하다. 그래도 내 사촌이 죽을 만큼 아프다는데 병문안도 안 가볼 정도의 냉혈한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미나의 병문안을 가보기로 했다. 그 주 토요일 병문안을 가보니 튜브를 꽂고 침대에 누워있는 미나가 있었다. 항암제 부작용과 진통제로 기진맥진해 있었고 침대에서 일어나 이야기를 나눌 기운조차 없어 보였다. 병실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부부와 엄마도 있었다. 내가 병실로 들어가자마자 다들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허겁지겁 내게로 달려왔다. 승현아, 와줬구나. 자, 빨리 검사부터 받자. 검사요? 무슨 검사요? 골수 검사야. 네 골수가 맞으면 미나한테 이식해줄 생각이야. 여기서 잠깐, 골수 검사를 해본 사람은 거의 없겠지? 골수 검사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이 검사는 골수액을 채취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서 3개월까지 꾸준히 병원에 다녀야 한다. 사전 신청을 해두면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검사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만 한다. 우리 회사엔 이직자를 위한 특별 휴가 제도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너무 급작스러운 이야기였다. 또한 골수 이식자에게도 큰 위험이 따르는 수술이었다. 다짜고짜 골수를 이식해달라니. 내 생활도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안 되지. 난 못하겠어.
미나의 목숨이 달린 문제야.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고. 엄마 말이 맞다. 혹까지 달고 온 너희 모자를 걷어준 우리의 은혜를 잊은 건 아니겠지? 은혜 좋아하네. 내가 그 집에서 미나한테 무슨 취급을 당하고 살았는지 뻔히 다 알면서 미나를 미워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솥밥 먹고 살던 사촌의 목숨이 위험한 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미나의 골수 이식을 마지막으로 외가 쪽과의 연을 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검사 결과 운이 좋게도 골수 조직은 일치했다. 이것으로 미나는 골수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골수 이식 후 5년간의 생존율이 90% 이상이라고 하니 분명 미나도 목숨을 건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나는 나대로 외가 쪽과의 연을 끊을 수 있게 돼서 기뻤다. 미나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한 달 후 건강해진 미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골수 이식을 위해 엄마에게 내 폰번호를 알려준 게 화근이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반절만 네가 대신 내주면 안 돼? 뭐? 난 너 골수 이식 해주느라 없던 휴가까지 억지로 받아냈어. 그동안 월급은 당연히 못 받았고. 근데 내가 네 병원비를 어떻게 내줘? 아, 그래?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지? 그럼 나한테도 방법이 있지. 그 방법이 어떤 건지 짐작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미나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분명 우리는 같은 핏줄이었지만 내가 미나의 입원비까지 내줘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날 이후 계속해서 미나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모두 다 무시해버렸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회사 동료들이 나 몰래 내 험담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 승현이가 병에 걸린 사촌을 나몰라라 했대. 진짜야? 걔가 그렇게 매정한 성격일 줄은 몰랐네. 그 후 직접 그 소문의 진상을 알아봤다. 얼마 전 미나가 우리 회사 프론트까지 와서 난동을 피우다 간 적이 있었다. 회사 관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곧바로 쫓겨났지만 동료 몇 명이 그 현장을 보고만 것이다. 난동을 피우며 말한 내용이 대박이었는데 내가 자기를 죽게 내버려뒀다는 둥 병원비로 힘들어하는 사촌을 보고도 모른 채 했다는 내용이었다. 참고로 우리 외가댁은 한 회사의 대주주로 상당한 재력가 집안이다. 삼촌 부부와 미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내가 입원비를 내달라고 했던 것도 단순히 본인들의 돈을 아끼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애초에 외가댁 덕을 보고 사는 만큼 돈 걱정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남의 말도 석 달이라는 말처럼 내 소문도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게 됐다. 나쁜 소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만 한 덕분에 내 지위가 올라간 것도 한몫했던 것 같다. 결국 미나의 이미지 떡락 작전은 실패로 끝나버렸다. 그 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 주말의 어느 날 나는 집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렸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낡은 옷에 가방 하나를 손에 든 엄마가 서 있었다. 그러고 보니 기증자 정보를 등록할 때 우리 집 주소를 적어 넣었었는데 그 정보를 몰래 훔쳐본 듯했다. 뭐하러 온 거야? 엄마 쪽 식구들이랑은 연을 끊겠다고 했잖아. 그땐 엄마가 잘못했어.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여기서 살게 해주렴. 절대 안 돼. 미나가 우리 회사에서 난동 피웠던 일 다 알고 있었잖아. 그때 모르는 척 해놓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면 다야? 그 일이라면 내가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엄마가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사과할 거면 미나도 데려오란 말이야. 미나는 이제 없어. 지난달에 죽었거든.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2년 전만 해도 우리 회사에서 그 난리를 피울 정도로 건강했었는데 한 달 전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더니 그대로 저 세상에 간 모양이었다. 그렇다. 사실 미나의 병은 완치된 게 아니었던 거다. 또한 골수 이식을 받고 5년 이내에 죽을 확률은 10% 미만이었다. 미나가 운이 나빴다기보다는 본인의 악행들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라고밖에 보이지 않았다. 사정은 충분히 알겠어. 근데 엄마는 그 집에서 왜 쫓겨난 거야? 병이 재발하면서 미나의 상태도 점점 나빠졌는데 그 영향으로 다른 가족들도 상태가 나빠졌단 거야? 어찌됐든 그 집은 미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미나를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외가 식구들에게 미나의 존재는 삶의 이유 그 자체였다. 그렇게 소중했던 미나의 병이 다시 재발하자 다들 조금씩 미쳐간 것이다. 미나의 난동 사건도 그렇게 촉발된 것이었다.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였다. 병으로 괴로워하는 손녀를 보다 못해
결국 치매가 와버렸다. 결국 숙모가 딸의 간병과 시부모님의 간병까지 해야만 했다. 하지만 숙모도 정신병에 걸려 입원하게 됐고 그러던 중 삼촌도 그렇게 된 것이었다. 미나가 죽자마자 다들 정신이 이상해졌어. 제발 엄마 좀 도와줘. 미안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건 함께 살았던 엄마의 몫이니까. 너 미나도 모자라서 엄마까지 버릴 셈이니? 난 배신한 적 없어. 그리고 날 먼저 배신한 건 엄마잖아.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엄마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우리 회사까지 찾아올까봐 직장도 바꿨고 그 당시 쓰던 핸드폰도 해약해버렸다. 그래서 그 이후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는 나도 잘 모른다. 친척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외가 쪽 식구들을 간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는 듯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주식도 거의 다 써버려서 앞으로는 평생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다. 그런 엄마와는 정반대로 나는 그 후 결혼해서 아이도 생겼다. 내가 당했던 서러움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애정을 듬뿍 쏟으며 내 아이를 키워나갈 생각이다. 힘들었던 과거에서 해방된 지금 행복한 생각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